위켄모이 2회차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원래는 줄여서 외대국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로 알려진 그 학교의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해설을 할 건데,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시험지 총평을 하자면은 그냥 방금 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쉬운 시험지입니다. 그냥 학군지의 비선호 학교 수준? 그래서 해설할 게 별로 없어요. 일단 5번부터 할게요. 5번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정식 요거의 해가 3개일 때 K를 구해라. 요거는 방정식을 푸시면 안 됩니다. X가 0보다 크다, 작다? 로 나누어서 방정식을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K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절대값 X로 바꿔서 좌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돼요. 여기 절대값이 거슬린다고 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의 제곱은 기말고사를 나누니 중간고사를 해설을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에 대한 평이었고요. 방금 전에 말한 거는 중간고사 5번은 해설할 문제가 아니다. 중간고사는 일단 8번까지는 해설할 게 없고 9번을 보면 여기 이제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푸는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3차당식 fx인데 이런 조건이 있잖아. 이런 조건.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는 조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조건이 4개니까 3차당식의 미정계수 4개를 찾겠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인수 정리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그러면 이 조건을 일반화시키면 f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왜냐면 이게 f1 마이너스 2는 0, f2 마이너스 2는 0, f3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1, 2, 3만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게 되면 fx 마이너스 2인 건데 얘를 0 만드는 x 값이 1, 2, 3이니까 이 방식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런 뜻이거든.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고 3차 다항식을 했으니까 fx가 나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f4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4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올바른 풀이. 그리고 11번. 근데 단성이가 10번을 틀렸으니까 10번도 해볼까? 어차피 풀어주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번 갈게요. 10번은 암산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x 4제곱, x제곱, 요거의 도제곱, 그러니까 20차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개했다는 얘기지. a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대래 a20 x20.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인 거고 수열이 각 항의 개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수열이라는 내용을 몰라도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수열이라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A0부터 A20까지 하는데 띄엄띄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합을 말하는 건 아니고 개수의 합처럼 찾으면 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해서 나간다. 그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x에 1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3의 우승 243, 우변은 개수의 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 또한 243이죠.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고 이렇게요. 근데 짝수 첨자의 합이니까 이 두 식을 더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43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여기도 두 개씩 나오니까 A0, A2 이렇게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하는 바죠? 그래서 이를 나누면 243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암산이 가능한 문제라고. 여기 1 놓고 마이너스 1 놓고 두 식을 더한 다음에 1을 나누는 게 암산이 가능한 흐름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다른 모양이었으면은 A, B, C, D를 일일이 다 구하는 상황이었으면 조립제법을 연수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간 낭비예요. fx가 x 세제곱 2x 플러스 3이라는 3차식인데 이게 A의 x 빼기 1의 세제곱 B의 x 빼기 1의 제곱 C의 x 빼기 1 플러스 D 이렇게 바뀐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항등식인데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 이걸 구했단 말이지. 이걸 구했기 때문에 A, B, C, D를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이 식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뭘 대입하면 되냐면 0 대입하시면 돼요. X에 0 대입. X에 0 대입하면은 좌변은 3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A. 얘는 제곱이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일 건데 이 식과 이 식은 보시다시피 부호가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15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을 할게요. 15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슬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FG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정수 계수 4차 방식이다. 4차 곱하기 4차니까 8차인데 이렇게 조직했단 말이야. fx 곱하기 gx가 x 8차 2x 4차 더하기 9 이렇게 8차식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저 식은 8차식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x 4차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죠. 얘는 x 4차에 대한 2차식 아니면 x 제곱에 대한 복 2차식이라고 읽는 게 더 좋겠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x 제곱에 대한 복 2차식 이라고 읽어야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논리가 자연스럽게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 8차와
9가 있으니까 가운데 필요한 건 6입니다. 6. 근데 플러스 6이어야 되겠죠. 플러스 6x 4승이어야 뒤에 마이너스 4x 4승이 달리니까요. 마이너스 4x 4승은 당연히 2x 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세 녀석을 합치면 x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결국에는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그런 흐름이지. 고 2차식의 인수분해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과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각각 fx와 gx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4차항 계수가 1이라는 말까지 있기 때문에 뭐 4차항 계수가 얼마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만약에 f라면 이 녀석이 g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뭐가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있는 거죠. f를 g로 나눈 나머지. 근데 둘 다 4차식이면서 최고차항 계수도 1로 같은 상태니까 4차 나누기 4차는 몫은 무조건 1인 거야. 몫은 무조건 1인 거고 나머지는 뭐 3차 이하의 식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 나머지에 1을 집어넣은 게 요거가 크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F라고 치자. 이게 F, 이게 G라고 치자. 그래서 F 나누기 G를 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F 나누기 G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눗셈에 대한 방등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누어진 식은 즉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은 나누식 이거 x 4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몫인데 몫은 1이라고 1이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거야. 더하기 여기에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를 어떻게 찾냐면 그냥 이 두 식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x4는 똑같으니까 여기 있을 리가 없고요. 여기 2x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두 식이 합치면 4x 제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3도 똑같으니까 여기에 상수항은 0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A는 BQ 플러스 R 개념을 통해서 나머지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all x인 거야. 얘가 F고 얘가 G라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요 식의 x 자리에 1 대입하면 조건에 만족되거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fx랑 gx 나온 겁니다. fx가 얘고 gx가 얘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거든요. f-2 g-1 구하라는 거거든. f-2 곱하기 g-1은 그럼 fx 요거니까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산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8 더하기 3이니까 27이고 g-1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2 정답은 54. 그 다음 16번 16번처럼 생긴 것은 거기 K에 세수를 넣을 수 있다 했으니까 세수를 넣으시면 돼요. K에 세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16번 PX가 2차 방식인데 PK가 K분의 1인데 K에 넣을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1, 1이다 요건데 근데 공부가 좀 많이 된 친구들은 이런 문제 보자마자 이것도 인수 정리로 다 찾는 거거든. 그래서 이 꼴인 상태에서 얘를 넣는 것보다는 이 식을 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식을 어디까지 정리하는 게 좋냐면 K 곱해주고 1을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의 K 자리에 이 세수를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p 마이너스 1 빼기 1은 0이 되는 겁니다. 1을 넣으면 1 곱하기 p1 빼기 1은 0이 되는 겁니다. 1을 넣으면 2 곱하기 p2 빼기 1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x 곱하기 px 빼기 1이라는 3차식일 거야. 얘가 2차였으니까. 이 3차식을 0으로 만드는 세수가 마이너스 1, 1이다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앞에도 인수정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 나왔었는데 그거랑 다른 점은 최고차항 계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최고차항 계수 관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A를 찾기 위해 조건 하나가 필요한데 문제는 없단 말이야.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 이 신고. 어떻게 A가 나오지? 요 PX 앞에 X가 붙어있으니까 양변에 0 대입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를 A로 두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양변에 X에 0 대입한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이게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고요. 우변은 0 대입하면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2A 이걸 하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을까? X p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더 정리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가 문제에서 요구한 게 P3이었죠? 여기다 그냥 양변에다가 3 대입해서 3P3 빼기 1은 여기 3 대입하면은 이거 4고 이거는 2고 이거는 1이지? 요 전체가 8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넘기면 마이너스 3 나누면 마이너스 1입니다. 2번 그 다음에 17번은 너무 기초적인 문제라서 넘어가고요. 18번은 이게 지금 시험 범위가 이차함수가 안 들어가는 시험이거든. 근데 뜬금없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범위 외라고 성적표를 보면은 적어놨습니다. 이게 그 제곱이 한쪽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x, y, z를 실제로 안 가면 못 푸는 거야. 근데 시험 범위가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에서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 자, x, y, z는 이런 크기 관계가 있대요. 그리고 조건이 세수의 합이 1,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이 마사, 셋 다 곱한 것이 2 라고 주어졌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흔히 나오는 조건인데 이 세 개를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런 거였다. 전부 다 제곱되어 있는 이런 거였다. 그런 거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한쪽에만 적용이 됐던 거지. x제곱 y 더하기 y제곱 z 더하기 z제곱 x 이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을 못 찾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럼 결국 이거는 저 x, y, z의 합과 두 개 합과 세 개 곱을 줬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떠올리면 저 세수가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건가? 라고 하고 그걸 해봤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예를 들면 문자를 t라고 칠게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으면 합이 2차항의 개수와 연관이 있다는 거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로 여기 써야 되고 곱은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4t
세 개씩 곱한 거 또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이렇게 요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xy z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요걸 인수분해 되거든요. 또 인수분해해서 xy z의 정체를 밝혀서 산수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애들은 되게 쉬운 문제인 거고 이 생각이 못하고 곱셈공식으로 결국 끌고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 낭비해서도 못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뭐 넣으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을 때리면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1 얼마 루트 3이거든. 그러면 순서대로 적으면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제일 큰 게 1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가 되는 거죠. 그냥 저거 다 이 값들 다 넣어가지고 산수를 하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산수는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19번은 엄청 유명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변형이다.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어야 되고 처음 봤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항식 px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qx인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이죠. qx 빼기 1의 제곱 qx의 제곱 왜 합이 x? 근데 이거 인수분해서 쓰는 게 맞아요. x 플러스 1 px 이렇게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 식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두 인수가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0 넣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q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q 0의 제곱은 0이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q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근데 뭐 다항식의 계수들이 실수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결과값들도 다 실수인 거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 건데 0 이상인 것들을 여러 개 더하면 0이랑 만나 당연히 맞추니까 결국 이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q 마이너스 2와 q 마이너스 1과 q 0이 전부 0이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qx는 3차식이라고 했고 3차항 계수 1이니까 qx가 나와버린 거야. 결국 qx가 뭐냐면 q0가 0이니까 x q 마이너스 0이니까 x 플러스 2까지 인수 정리를 좋아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수 정리는 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인수 정리를 가지고 다항식 찾는 것은 너무 재밌거든요. 아무튼 이게 qx고 px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 찾은 qx를 다시 저 식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얘랑 얘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qx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qx 플러스로 어떻게 생각하죠?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해라 그런 얘기니까 여기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1 x 플러스 1인데 이걸 제곱한 거잖아? 그럼 나 여기 제곱을 시킬게요. 괜찮죠? 그 다음 더하기 qx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 이것도 여기를 제곱시킬게요. 이것은 얘는 그대로 씁니다. x 플러스 1 px와 같다. 여전히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우변의 여러 개의 식의 공통인수는 다 날릴 수 있어요. 공통인수가 뭐가 뭐야?
x 플러스 x가 보이지? 알립니다.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px가 나와버렸어요. px는 이 식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px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하지 말고 이 두 식은 여전히 x 플러스 1을 한 개씩 갖고 있거든. x 플러스로 묶을게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여기는 x 빼기 1의 제곱이고 이거 여기는 x 플러스 2제곱이잖아. 요거는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개는 암산으로 합니다.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x니까 2x 플러스 상수항은 1과 4니까 5 요게 px다. 여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px, qx를 일단 구해줘야 돼. 요게 첫 번째 산이야.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여기서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결국 찾는 게 미션이야. px는 이거고 qx는 이거다라는 걸 알아내야 돼. 일단 알아냈어. 알아낸 상태에서 이제 앞에 상황은 다 잊으시고 이런 4차식인 px를 이런 3차식인 q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 거지. 근데 이 두 식의 상태를 잘 살피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그냥 4차식을 3차식 나누는 거니까. 근데 이 3차식이 다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일 거기 때문에 2차식을 ax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0 놓고 마이너스 1 놓고 마이너스 1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답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너무 뭔가 그 지식이 없는 풀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했다 싶은 사람은 당연히 이 두 식이 이 두 부분이 똑같다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결국 다르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실제로 나누는 거 말고도 더 좋은 게 뭐냐면 a는 bq 플러스 얼 여기서 이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항등식인 거고 그럼 지금 a 역할하는 게 px인 거고 q 역할하는 게 b 역할하는 게 qx입니다. 여기 q랑 여기 q가 다른 겁니다. p를 q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아무튼 이 두 개를 적용시켜서 이와 같은 항등식을 써볼게요. 이게 나누어진 식이죠. 나누어진 식은 같다 나눈식 qx 씁니다. 곱하기 여기에 몫을 주는 거죠. 몫은 ax 같다. 목 곱하기 나머지 RS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된다는 거지.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게 항등식이라는 말은 좌우변의 공통인수까지 같다는 뜻인데 이 두 식의 공통인수가 요 두 개다라는 게 확인되니까 이게 항등식이려면 당연히 이 식 또한 필연적으로 이 두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3차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2차식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미 2차니까 결국 이 나머지에서 모르는 점은 뭐밖에 없어? 최고차항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a만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면 돼.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전에 이거 날린 다음에 똑같은 것들 날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변하느냐? 8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9 이 없어지고 A는 9야. 그래서 얼 x는 9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내가 선생인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문제인 거야. 왜냐면 px랑 qx를 찾는 과정도 너무 괜찮고 px를 qx로 나눌 경우 나머지를 찾는 과정도 이 a는 bq 플러스 1이라는 항등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완벽하게 아는 자만이 이런 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낸 학교 수를 합치면 내가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최소 100개는 넘을 거라고 그런 예상이 돼요. 20번은 쉬운 과목하고 21번 도 기출 변형이라 볼 수 있는데 복소수에서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인 거죠. 근데 더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냈다는 것에서 좀 실망스럽다. 너무 쉽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m승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4i의 n승의 전체의 제곱이 음의 실수. 그렇다는 얘기죠. 저 결과가 음의 실수가 되는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 순서상 개수를 세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두 복소수는 암기하고 살아야 되는 복소수란 말이죠.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복소수고요. 얘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소위 오메가라고 불리는 세제곱하면 1이나 마이너스를 내는 그 수란 말이지. 근데 여기 제곱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수법칙으로 제곱을 먼저 하면 좋겠는 건 이 식이기 때문에 얘는 제곱을 미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일단 해봐. 이렇게 2m승, 2n승 이렇게. 그럼 뭐 대화도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2m승으로 표현됐을 때 어떤 거듭제곱을 먼저 하느냐는 짱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제곱하면 좋은 복소수라는 걸 이미 아니까 제곱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곱을 하면은 분모는 2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마이너스 i의 m제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오메가라는 걸 알자만 하고 오메가의 2n승이다. 오메가는 지수가 3의 배수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2n승은 어떻게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결과가 음의 실수가 되려면 mn이 뭐여야 할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요 두 녀석을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거야. 얘와 얘의 거듭제곱의 결과가 어떤 흐름을 갖는지를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m이 1이면 마이너스 i, m이 2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m이 3이면 i, m이 4면 1, 1이 나오면 끝인 거죠. 요 4개 반복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2n승 같은 경우는 얘 오메가가 치면 그럼 이게 세제곱했을 때 1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세제곱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메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유도해 보시면 돼요. 오메가 제곱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두 분의 합으로 결정하는 건데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이거든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2분의 1만 2배 한 거니까 1이란 말이야. 그럼 합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리고 곱한 게 1인 거 그것도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뭘 곱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기다가는 x 오메가 플러스 1 곱하는 거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여기 오메가 2n승의 거듭제곱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야. n이 1일 경우에는 오메가 제곱 n이 2일 경우엔 오메가 4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이 3일 경우에는 비로소 6제곱이 돼서 6제곱은 수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1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 수 반복이고 이 부분은 이 네 수 반복인데 이 네 수 중에 하나와 이 세 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 라는 생각하시는 거고 i하고 오메가가 곱해져 봤자 음의 실수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4개와 뒤에 있는 3개 중에 음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 세트는 딱 한 세트밖에 없는 거야. 얘하고 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지 않고는 음의 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실 수 있죠. 그러면 m은 뭐 해야 하는 거냐? 4개 중에 두 번째 거라는 소리니까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수를 얘기하는 거야. 4k1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는 그냥 3의 배수번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n이라는 녀석이 3의 배수가 3k2다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n이 둘 다 50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50 이하에서 해당되는 게 몇 개씩 되는지 찾아서 그 두 개 곱한 걸로 전체 개수를 세면 되는 거지. 그러면 50이 딱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수고 그 50 근처에 있는 4의 배수가 48인데 48은 4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결국 13개란 소리야. m은 13개. 그리고 n은 3의 배수는 또 제일 근처에 있는 4의 배수가 48이기 때문에 48은 3 곱하기 얼마니? 16이죠? 16개란 소리예요. 이 계산 결과가 정답이다. 그리고 막장을 시간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얘네들도 뭐 그리 어렵진 않아요. 킬러 문제 하나쯤 있을 것 같았지만 킬러 문제가 없어서 그 해설 초반에 지시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문제 다 끝내볼게요. 22번은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기출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거는 기본 문제에도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문제긴 합니다만 말이죠. 아무튼 fx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k 라고 했고요. 그리고 x 똑같은 거죠.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3x 플러스라고 했다. 보통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이 두 번째 거는 이 x가 없어요. x 빼기 1밖에 없어. 근데 이 x는 두 번 다 들어있는 게 이 문제의 특이점이에요. 저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푼다는 거지. 이때 fx를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로 구성되는 거죠. fx를 여기에 있는 x도 있고 둘 다 갖고 있는 x도 있고 여기 있는 x 빼기 1도 있고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도 있죠. 이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게 미션입니다. 나머지를 gx가 했을 때 g-1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나눈 나머지는 gx다. g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도 fx의 정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나눗셈은 불가능한 거고 a는 bq 플러스 r로 풀 수밖에 없어. 나누어진 식 fx는 나눈 식 당연히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써야 된다. 나눈 식 x 빼기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곱하기 fx가 몇 차인지도 모르니까 몫을 알 필요 없잖아. qx 써야 돼요. qx 더하기 나머지 보통 어렸는데 여기서는 gx를 쓰니까 gx를 쓸게요. 근데 이걸 gx라고 두면 풀 길이 없고 이 gx를 요 두 식 중에 하나로 나누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3차고 얘는 2차이기 때문에 요 3차로 나누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fx가 그냥 이 식인 거야. 이 식을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3차 식으로 나누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적용을 시켜야 나머지 gx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이 식, 요 두 개 곱한 거죠? 요 두 개 곱한 걸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fx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의 나머지는 각각의 나머지의 합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식 같은 경우는 얘로 나누는 중이야 지금. 근데 이미 저 두 식을 인수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러면 결국 전체 나머지는 이 식을 나눠서 나머지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나머지가 얘기 때문에 결국 g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 라고 처리해야 합니다. gx는 뭐냐? 이 부분은 지울게요. gx는 4차 나눴으니까 3차식인데 그 3차식을 이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인데 3차 나누기 3차이기 때문에 몫은 최고차 계수 상수입니다. 모르니까 A 쓰는 거고 더하기 나머지인데 gx의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와 같기 때문에 여기 전체 나머지 x 플러스 k라고 알아채고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gx를 찾기 위해서 a와 k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k부터 구할 겁니다. k부터 k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 두 식이 전부 다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p0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같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k를 구하는 거야.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첫 번째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인 상태에서 양변 x 0 대입하면은 f0 나오거든요. 첫 번째 식에서 f0는 얘는 없어지고 이 부분 때문에 얘는 x 0 대입하면 k입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게 되면 두 번째 식에 x에다 0 대입하면은 좌변은 f0가 되고 우변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없어지고요. 여기 x에다가 0 대입한 거니까 2입니다. 이 두 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k는 2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를 찾으려면 하나만 더 쓰면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이 x랑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말고 얘가 더 있잖아. x 빼기 1이 그러니까 x에 1 대입한 걸로 a를 구하신다고 해야 되고 x에 1 대입한 걸 알아내려면 f1이 필요한데 f1은 요 두 번째 줄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양변에 1을 대입하게 되면 f1은 요 부분은 얘 때문에 없어지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니까 5와 같습니다. 이 성질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끝내면 돼. 그러면 요 식의 이 상태에서 양변에 x 1 대입하면 얘는 f1 되니까 5. 이쪽은 얘 때문에 다 없어지고 여기에 x에다가 1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 1. 1 빼기 1 더하기 1. a.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3. 그래서 a는 2. 그래서 gx는 2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산수하시면 끝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22번과 똑같이 24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눗셈에 대한 상등식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단연코 나눗셈에 대한 상등식 a는 b 플러스 r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치에 따라서 맞느냐 틀리느냐가 결정이 되고 등급이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에서 특히 이차함수가 시험 범위가 아닌 데서 변별력 있게 낼 수 있는 파트는 이 파트밖에 없어요. 다항식의 나눗셈. 그 다음 23번도 엄청 유명한 기출문제죠. 이것도 100개 넘는 학교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연수 AB라고 했고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px가 x 4제곱 마이너스 85 x제곱 플러스 b라고 줘줬어요. 얘 이름은 뭐라고?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복 2차식이죠. 복 2차식. 복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x제곱 빼기 a. 이거 문제에서 a가 있으니까 x제곱 빼기 알파, x제곱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돼서 이 알파 베타가 제곱수면은 더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박스 쳐져 있는 조건을 보시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3개 또는 4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지금 이러고 끝났다는 말은 서로 다른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3개나 4개란 말은 만약에 3개가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제곱수라서 한 녀석만 합차로 일종 더 진행이 되는 거고 2개 다 제곱수가 되면 둘 다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4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3개 또는 4개의 인수 중에 x 빼기 a가 이미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a는 자연수가 있다는 거지. x 빼기 a가 이미 인수로 있으니까 x 플러스 a는 인수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알파 베타 중에 한 녀석은 a 제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타는 베타 하지 말고 c라고 할게요. a, b는 이미 썼고 c가 없으니까 그 다음 말 그러시니까 이 c는 제곱수가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야. 얘가 제곱수가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총 4개의 인수가 생기는 거고 얘가 제곱수가 안 되면 여기서 끝난 거니까 얘는 제가 이것도 진행시키니까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C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2개가 생겼고 이 상태로 끝났으면 전체가 3개인 거고 이게 추가적으로 합쳐서 인수분해가 되면 전체가 4개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그 관계식은 어디서 만드냐면 여기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a 제곱이랑 c를 더한 게 85라는 얘기고요. a 제곱이랑 c를 곱한 게 b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b도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c도 자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가 85가 되는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개수를 봤으니까요. 그러면 a 제곱은 1일 수 있죠. 그러면 c는 84. a 제곱이 4면 c는 81. 근데 81도 제곱수죠? 상관없습니다. a 제곱이 9, 그러니까 16, 25, 36, 49, 64, 80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1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니까 총 9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9개 아니에요. 여기 써보면 이게 9면 이게 76이죠? 16이면 60 동가 25면은 60 36이면 49야 49면 36이고 64면은 21이고요 81이면 여기 썼죠? 4겠죠 그지? 근데 A 제곱과 C를 구분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4, 81과 81, 4는 똑같은 거야 지우셔야 돼요 똑같은 거 여기로 36, 49 49, 36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항식의 개수는 9개가 아니라 7개야. 거기에서 낚이면 틀려요. 7개로 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르는 바람에 틀릴 수 있는 문제다. 지금 개수가 P죠? 분모에 P가 들어가 있고 7개. 7을 분모에 쓰시고 그리고 분자는 B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B는 여기 적은 두 수를 곱한 걸 얘기하는데요. 수 차이가 얼마 안 날수록 곱한 값이 커집니다. 더한 값이 일정할 경우 산술기하 평균 개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써놓은 세트들 중에 제일 비슷한 구조는 이 두 개거든. 요 두 개 곱한 게 BH의 값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36 곱하기 49를 넣는 거야. 그럼 7 나눠지죠? 36 곱하기 7. 5번 풀어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상당히 유명한 기출 문제죠. 마지막 24번 22번처럼 풀면 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정수 계수의 해당식 fx인데 그렇게 생긴 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알파 나누기 6분이니까 6을 넣는 거야. 그러면 7 되죠? f7은 0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눗셈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fx를 고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식이고 거기에다가 x를 곱한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가 뭐냐? 라는 질문이지. 그래서 일단 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또 써.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당연히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나머지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 식의 인수, 이 식이 갖고 있는 x세제곱, x제곱, x 더하기 1로 이루어져 있는 그 3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다시 이 전체를 그 3차 식으로 나누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식을 인수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다? 0이라고. 여기에서만 나머지가 생기고 그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각으로 이 나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누어진 식이 되는 거지.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을 쓸 차례인데 4차 나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3차식이고 3차 나누기 3차니까 몫은 3차의 개수야. 모르니까 A를 하시라고요. 더하기 방금 22번 문제랑 똑같이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나머지를 적어야 하느냐? 전체 나머지를 적어야 한다고. 전체 나머지가 x 제곱 빼기 4x 빼기 21을 했는데 그거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해서 볼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 나머지는 4가 그렇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 이렇게 적고 이제 a만 찾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이 a를 찾으라고 그 R1이 그 범위에 있다 그런 조건이 있는 건데 근데 이 조건이 안 썼지. f7은 0이다. 얘를 먼저 써먹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양변의 x에다가 7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좌변은 0 되고요. 우변은 계산이 안 돼. 7로 묶어. 그러니까 7의 배수인 거 확실하지? 그럼 7K라고 써요. 7K. 왜냐면 7의 제곱, 7의 제곱, 7의 제곱, 7K니까 7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요식 같은 경우는 여기는 x 빼기 7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식만 찾는데 그럼 7을 대입하면은 a 7의 세제곱, 7의 제곱, 7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여기까지는 7의 배수지만 여기 1 때문에 이 식은 7의 배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쪽은 0이고 얘는 7의 배수니까 얘까지 7의 배수여야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절대 7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A가 7의 배수다. A가 7의 배수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돼. 그리고 이 7의 배수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문제 마지막에 있는 얼1이 그 범위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요 O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거는 4A죠? 이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4죠? 이 값이 마이너스 144에서 마이너스 114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4들을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20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88이 되고요.
4를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 이 범위에 있는 7의 배수는 유일하죠. 마이너스 28이었네요. 그래서 다 풀었어요. 월 x는 마이너스 28 세제곱 제곱 그냥 1 더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로 알아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는 상수를 해라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까지.